가난하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단순히 집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데 어머니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일부만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가구 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조건부 수급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160만 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1만 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가구 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한 장애인 아버지, 근로능력이 있는 어머니, 고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라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 어머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즉, 어머니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이행해야 해요. 첫째, 지자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교육을 받거나 셋째,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조건 불이행자인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와 자녀인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이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160만 원이므로 충분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2인 가구 기준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125만 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은 여전히 이 기준보다 낮으므로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2인 가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3인 가구 기준 160만 원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조건 불이행으로 2인 가구 기준 125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소득인정액 130만 원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이행은 가족 전체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 참여자로 본인이 원해서 참여하는 경우예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만 희망 참여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누구일까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모든 18에서 64세 사이의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이나 질병 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다면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에 참여할 경우 주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최소한 주 3일, 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단은 주 15시간 이상 참여하면 됩니다. 만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불이행으로 판정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의 기준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월 조건 부과 시간의 3분의 1 이상 불참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조건 부과 유예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자활 사업 참여 의무를 유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나 질병 부상자를 양육 또는 간병해야 하는 경우, 대학생, 임산부,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박소담 씨 가족은 심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일할 수 있는 어머니, 고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입니다. 이 가족의 월 소득 인정액은 90만 원으로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60만 원보다 훨씬 낮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주 22시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소득 인정액과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7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와 자녀 2인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재계산됩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약 125만 원이니 소득 인정액 90만 원을 뺀 약 35만 원만 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의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7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이죠. 더 극단적인 예로 이웃 김소담 씨 가족은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인 3인 가구입니다. 3인 가구 선정 기준인 160만 원 아래에 있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인 가구 기준 125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인정액 130만 원이 2인 가구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조건 불이행이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과 조건부 수급자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둘째,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활동 등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넷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적용되는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생계급여가 크게 줄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